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제이스케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고요. 기준일자는 2월 11일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유통 서비스 쪽이고 시가총액은 138.64불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313.79불이고요. 현재 펄을 보시면은 38배 수준이고 공매도 비율은 1% 내외가 되겠습니다. 배당 정보를 보시면은 시가 배당률은 얼마 높지가 않아요. 0.8%인데 다만 배당 성향이 아주 낮고요. 그리고 지급 주기가 분기로 이루어집니다. 배당 성장 연수가 15년인데 5년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약 14.52%,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연마다 14% 이상의 배당 성장을 이뤄주고 있는 전형적인 배당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 변화를 볼게요. 월간 기준으로 4.8%, 반기 기준으로 14.5%, 연간 기준으로 51%, 그리고 YTD죠. 연초 대비 현재까지 6.76%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작년 기준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간단한 기업 개요를 보시면 1993년 경쟁사였던 프라이스 클럽이랑 현재 코스트코가 합병하면서 대형 코스트코 홀세일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201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12개국 785곳의 매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약 한 70% 정도는 미국에 위치해 있고요. 나머지 캐나다, 일본, 한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글로벌 유통업체고요. 포춘 500 기업 중에 14위를 기록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25만 4천 명의 종업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회원제 창고형의 할인점이고요. 이 코스트코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트코 회원 카드를 사용해서 그 카드를 보유한 회원에 한해서만 물건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유통업체와 달리 조건 없는 환불 정책 기조를 밀고 있고요. 다만 낮은 마진율로 박리담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 한 카드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카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낮추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최근 뉴스 플로우를 보면 2019년도죠. 무역 분쟁이 막 심해질 때쯤에 상해에 1호 코스트코점이 오픈이 됐거든요. 그때 성황리에 오픈을 마감하였고 이 지점은 약 4,200평이고요. 그리고 1,200여 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20년도 1월에는 소비 진작에 따라서 실적이 호조를 띠고 있고요. 전체 점포 매출이 5.3% 신장을 했고, 주목할 점은 전자상거래 부분에서 약 17.2%의 전년 대비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매출 구성이 되겠는데요. 이 매출 구성 장표에서는 코스트코 투자를 할 때 꼭 지켜봐야 되는 그런 추이에 대해서, 그 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코스트코는 회원제로 운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약 19년도 결산 기준으로 1억 명 가까이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회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회원과 사업자 회원인데 이 각 회원들은 60불을 내서 가입자 회비를 냅니다. 연회비를. 60불을 내고 이 중 사업자 회원은 약 한 40불인가요? 그 추가적인 비용을 더 내고 사업자 전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일반 개인 회원, 사업자 회원으로 1차적으로 나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각 회원별로 60불씩 더 내면 2%의 보상 정책을 그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 적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용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리워드 되는 금액이 크겠죠. 그래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회원들은 60불을 더 내고 연회비를 더 내는 대신 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바라볼 점은 코스트코의 전략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분명하다는 거죠.
박리담회로 많이 팔고 이윤을 조금 남기는 대신에 이 혜택은 철저하게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의 대부분의 순이익은 이 가입자 회원비에서 나옵니다. 뒤에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러한 것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즉 박리담회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스트코는 일반 상품은 마진율 14%, PB 상품은 약 15%를 유지를 하고 이 이상 안 넘어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굉장히 싸게 팔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매출 총이익 되겠죠. 유통업체 한국의 유통 마진율도 약 30%가 됩니다. 물론 뒷단에 판관비라든지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한 자릿수로 떨어지긴 하지만요. 일단 매출 총이익, 유통 마진율 자체에서는 코스트코는 굉장히 낮은 마진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 판매 수익이 아니라요. 현재 운영 수익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되는 것이고요. 순이익률은 뒷부분에 재무 분석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2% 선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낮죠. 다만 매출의 폭이 굉장히 크고 순이익의 대부분은 현재 운영 수익으로 운영이 된다. 차지를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그 공급업체랑 계약을 할 때 상품 가지수를 최대한 축소를 해요. 그리고 단일화를 하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코스트코에 납품을 하는데 굉장히 공급 단가가 낮습니다. 다만 박리담회죠. 코스트코에 넘겨줄 때 굉장히 많은 수량을 계약을 하고요. 그 계약 수량을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하게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협력사 입장에서는 순이익 마진율은 낮지만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요.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싸게 받아서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면서 회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다량 공급에 따른 공급가 인하 정책을 통해서 순이익률은 낮지만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겠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환불정책, 조건 없는 100% 정책을 하면서 가입자 유입수를 더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두 다 저희가 단순화시키면 이거예요. 우리는 많이 팔게. 대신에 많이 팔면서 마진율은 굉장히 낮게 가질 거야. 대신 이 혜택은 철저하게 회원들한테만 돌려줄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회원가입을 해라. 그럼 우리가 싸게 물건을 팔아줄게. 이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숫자로 볼게요. 넷세일과 그리고 멤버십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 합친 게 전체적인 매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멤버십 피는 전체적인 매출에서 얼마 되지가 않아요. 한 2% 선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순이익을 볼까요? 넷 인컴이죠. 이 3.6 빌리언 달러거든요. 순이익이. 이 3.6 빌리언 달러에서 회원 가입자 피, 이것은 비용이 드는 이익이 아니죠. 순수하게 비용 없이 온전하게 이렇게 순이익으로 빠지는 거라고 보면 될 거거든요. 멤버십 피가 3.3 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순이익이 이 회원제 매출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넷세일은 물건 팔아서 남는 매출이고 여기에 뭐 매출 원가 빼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 빼고 이렇게 하면 1% 내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로스 마진이죠. 넷세일의 그로스 마진. 이 넷세일의 그로스 마진이 11%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판관비가 10%입니다. 그럼 이것을 차감을 하면은 넷세일, 그러니까 물건 판매로 벌어들이는 이익률, 전체 순이익률은 1%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코스트코의 순이익 증감 추이를 볼 때는 이 회원피가 증가하고 있냐, 꾸준하게. 그걸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입자, 이 매출은 이 가입자 수에 비례를 하겠죠. 그러니까 결산 보고서에서 매년 코스트코가 가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 추이를 보여줍니다.
그 가입자 수가 얼만큼 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만큼 그리고 이 멤버십 피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고무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현재 매출뿐만 아니라 점포 매출 있죠. 물건 판매로 인한 매출. 이것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코스트코가 아마존의 이러한 오프라인 유통 공세, 온라인 유통 공세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이 한 가지예요. 회원제 매출. 회원을 최대한 많이 끌어당겨서 온라인보다 더 싸게 팔겠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은 고객 락인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가입한 회원은 잘 해지를 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기준으로 본다면 회원의 재가입률이 약 90%에 이르거든요. 이 우측의 네모나 칸에 보면요. 약 1억 명의 회원가입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미국과 캐나다죠. 대부분의 매장이 미국과 캐나다에 위치해 있는데 이 두 국가 북미 기준으로 보면 약 91%의 재가입률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코의 이런 회원제 정책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끝으로 코스트코의 창고 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785곳이 존재를 해요. 글로벌적으로. 여기서 미국이 546, 그리고 캐나다가 100군데 해서 북미 지역이 646곳이죠. 거의 80% 이상이 북미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 남미, 영국, 일본, 한국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차이나. 소비 여력이 굉장히 많은 국가거든요. 차이나가. 중국이. 근데 2019년도에 한 군데만 이렇게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도 16군데가 있는데 중국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레버리지 효과가 꽤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리고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만큼이나 중국의 소비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이 또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 매출 구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재무 분석으로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의 매출 구성 부분에서 많은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뒷부분은 간략하게 찍고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를 합니다. 매출 보면은 19년도 기준으로 152.7 빌리언 달러고요. 영업이익은 4.7 빌리언, 순이익은 3.7 빌리언 달러로서 순이익률이 2.4%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순이익 자체가. 이것은 대부분 현재 매출의 증가 때문이겠죠. 영업이익률도 약 3%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20년이 돼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절대적인 금액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겠죠. 매출액 및 EPS 성장률인데 꾸준하게 EPS는 두 자릿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요.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이만 보시면 돼요. 성장세가 뚜렷하고 매출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추이를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잉여현금 흐름을 보시죠. 박래담회이긴 하지만 회원제 매출에 따른 현금 창출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여기 19년도 보시면은 영업 현금 흐름이 무려 6.4 빌리언 달러고요. 자본적 지출이 3 빌리언 달러로서 19년도에 프리캐시 플로우는 3.4 빌리언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측이나 현금 흐름이 양호하다. 물론 매출 대비 순이익이 낮지만 이 지금 창출되는 영업 현금 흐름으로도 충분하게 자본적 지출을 하고요. 뒷부분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배당 성장에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정책 기조를 펼치면서 주주환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코의 현금 흐름은 우려할 게 아니다. 오히려 현금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금 전환 주기를 보시면은 검은색만 보시면 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3.21이에요. 제품이 팔리고 현금이 들어오는 주기가 3.2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데 굉장히 짧은 주기죠.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 3.21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현금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는 낮은 매출 채권의 해정 기간에 따른 건데요. 매출 채권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체가 되지 않고 빨리빨리 현금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평 분석을 보시면 ROE는 25에서 26선에서 지속적으로 25 수준의 그런 ROE 모습을 보여주는 양호한 흐름이고요.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200%, 19년도 기준으로 230%고요. 다만 이 부채 비율을 높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충분한 현금 창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자 보상 비율이에요.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몇 배 정도 그렇게 커버할 수 있냐, 몇 년을 커버할 수 있냐라고 보면 33년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보상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 보상 지급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9년도 기준으로 33배니까 우수한 이자 보상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EPS, FCFS, DPS 모두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배당 성장률은 두 자릿수로 꾸준하게 14% 내외의 그런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배당 성량도 양호합니다. 자사주 매입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만 10년도 446 밀리언 주에서 19년도 443 밀리언 주로서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난한 주식수 감소 추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펄을 보시면 5년 평균으로는 29배, 현재 펄은 38배니까요. 5년 평균 대비해서 약 31% 정도 더 고밸류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팀랭크에 따른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를 보면요. 현재 313.92불이 목표 주가입니다. 2월 11일자 오늘 작성 기준 그 주가 대비 0.04%의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상방 가능성이 열려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월가 애널리스트 14명 중에 9명이 바이 의견을 냈고요. 홀드 의견 5명입니다. 목표 밴드 주가는 288불에서 최대 맥스로 345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5년 평균 퍼 대비해서는 현재 퍼는 고평가되어 있다. 다만 코스트코의 현재 매출이라는 강력한 고객 락인 효과를 가진 제도가 존재를 하고 코스트코의 온라인몰이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부 해당 주가, 현재 주가 대비 업사이드 여력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